볼게. 일단 어쨌든 보면 이제 확률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 이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잖아. 뭐 뉴스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오늘 비가 올 확률이 2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지? 강수 확률이 20%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게 확률인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수학에서 말하는 요 단원에서 말하는 확률은 20%도 물론 확률이야. 근데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솔직히 분수로 더 많이 표현하죠, 맞죠? 20%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 5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는 거, 맞지? 뭐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3의 배수.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인 거야? 6가지인 거지, 맞지? 그 중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2가지 해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얘를? 이때 확률을 6분의 2라고 쓸 거죠, 맞죠?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표현할 때는 전체 경우 중에, 그치? 전체의 경우의 수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확률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생각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준다는 거, 맞지? 결국 확률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경우의 수 2번 구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경우의 수 2번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야, 비가 올 확률이 지금 5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할 때도 전체 경우의 수랑 특정 사건이랑 당연히 비교하면 당연히 전체가 훨씬 더 많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수꼴에서 분모가 좀 더 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1보다는 작고요,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확률을 P라고 많이 하는데, 그 확률 P는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 그지? 그러면서 그 확률이 0이 될 때도 있죠, 그지? 어떨 때?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때, 그지? 뭐 예를 들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이라고 하면 0인 거잖아, 맞지? 뭐 이런 거. 그럼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은 얼마야? 뭐 그때 1이겠지, 맞지?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0이라고 할 거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 1이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확률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지?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100%가 아니라, 알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거 그냥 그 확률이라는 거 뭔지는 다 알 테니까, 그치?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럼 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아까 내가 오늘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면 오늘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당연히 5분의 4라고 하면 되겠지, 맞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그걸 빼주면 된다는 거, 맞지? 뭐 그런 거, 맞지? 그러니까 여사건 같은 느낌인 거지, 맞지? 적어도란 말 사용할 때 뭐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문제 몇 개만 예시를 좀 볼게. 그냥 보면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대전의 카드 임의로 나열할 때 3이 적힌 카드를 가장 앞에 놓을 확률. 그럼 내가 일단 이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가? 그치? 카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이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지. 그치? 그 중에 내가 뭐 해야 돼? 맨 앞에 3이 적힌 카드를 놔야 된다며? 그럼 맨 앞에 3을 미리 놓자고. 그럼 난 몇 개만 배열하면 돼? 3개만 배열하면 되겠지?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그래서 얼마야?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다음 보면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A, B가 이웃하지 않다라는 건 A, B 사이에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다 구하기가 좀 너무 빡세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전체 확률 중에 A, B가 이웃해 있는 경우를 제거하겠다 이거지. 그럼 전체 경우들 중에 A, B가 이웃해 있는 경우를 빼면 A, B가 이웃하지 않은 경우들이 다 튀어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그지? 그 적어도란 느낌이잖아. 적어도 A, B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를 구하시오 하면은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그걸 빼잖아. 그 느낌인 거지, 맞지? 그래서 전체 확률 얼마냐? 일단 5명 학생이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이거인 건 당연히 알 거고, 그 중에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서 우린 빼버리자고. 그럼 A, B가 이웃하려면 뭐 할 거야? A, B를 먼저 묻고 학생 C, D, E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일단 몇 명을 배열해?
묶은 거 하나랑 학생 3명이니까 4명을 먼저 배열하겠지? 그치? 그 다음 끝난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A, B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맞지? 얼마? 곱하기 2까지 해줘야겠지. 맞지? 여기에 4, 3, 2, 1 들어가고 A, B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2까지 곱해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지워지고 얼마야? 5분의 2인 거네. 그래서 1-5분의 2니까 얼마야?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B가 이웃하지 않는 확률은 5분의 3이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 우리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는 이란 말이 있으면 합법칙이라는 걸 사용하고 그리고란 말이 있으면 곱법칙을 많이 사용하잖아. 마찬가지로 확률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맞지?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만 예시를 한번 해보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뭐 아까 같은 거 해볼까? 3의 배수가 나오면서 동전을 던졌더니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다시 내가 주사위랑 동전을 하나씩 던졌는데 동전은 3의 배수가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주사위랑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12가지지. 그지? 주사위 6개, 동전 2가지 경우 있으니까 곱해서 16개잖아. 맞지? 그 다음에 내가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몇 가지야? 3, 6, 2가지. 맞지? 그 다음 동전이 앞면 나올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에서 여기 2 곱하기 1 하니까 얼마야 계산하니까? 6분의 1의 확률이에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 생각을 해도 되는 거냐면 그냥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그냥 구해버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을 그냥 구해버려. 그 다음 두 확률을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지? 그냥 각각을 곱해서 구하나. 이게 경우가 6 곱하기 2잖아. 그지? 확률을 구한다면 곱하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칙에서도 가능하고. 그지? 그래서 결국 확률을 구할 때도 그냥 합법칙 가능하고 곱법칙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합법칙과 곱법칙을 구분하는 법은 설명을 했죠. 곱법칙이라는 건 한 사건 안에 있을 때는 다 곱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합법칙이라는 건 뭔가 상황이 분류될 때, 나눠질 때, 이거거나 또는 이거거나 이런 식일 땐 다 더할 거지. 그치? 그것만 분류 잘 해서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또는 여기 옆에 동시에 이런 말 다 있죠. 그래서 문제 몇 개 볼게요. 다음 보면 어느 마트의 경품 행사에 당첨 인원과 상품은 오른쪽 표와 같다. 그때 180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 재윤이가 참여했을 때 1등 또는 2등. 그럼 1등 또는 2등이니까 일단 1등에 당첨될 확률부터 구해보자고. 근데 180명 중에 1등은 몇 명이야? 1명인 거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2등이 당첨될 확률 얼마야? 180명 중에 3명인 거잖아. 근데 1등이 당첨돼도 되고 2등이 당첨돼도 되니까 얘네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1등 또는 2등이 당첨될 확률 얼마야?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물론 약분해서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요거는 아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 넘어가고 보면 다음 진서와 기중이가 어떤 문제를 맞힌 확률이 각각 4분의 1, 3분의 1일 때 두 사람 중 적어도란 말이 있네. 적어도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적어도 한 사람은 맞힌다라는 건 진서가 맞춰도 되고 기중이가 맞춰도 되고 둘 다 맞춰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하는 게 좋아?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라고? 1. 거기서 둘 다 못 맞출 확률인데 그럼 진서가 못 맞출 확률 얼마? 4분의 3. 그 다음에 기중이가 못 맞출 확률 얼마? 3분의 1을 곱해버려서 둘이 빼자 이거지. 그럼 이 계산하니까 4분의 1 빼니까 얼마? 4분의 3으로 누군가 한 명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다음. 뒤에 있는 문제도 이제 하나씩 봅시다. 다음 보면 자 1부터 7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 공을 한 개 꺼내어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은다. 공을 넣었대. 그때 두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수가 다른 공에 적힌 수의 약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1부터 7까지 했는데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 생각해 볼게. 좀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공을 꺼내고 두 번째 공을 꺼낸다고 해볼게. 근데 어느 공 중 하나에 적힌 수가 다른 공에 적힌 수의 약수가 될 확률 구해달래? 약수가 될 확률. 아무거나. 그럼 뭐 그냥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 내가 첫 번째 공이 7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두 번째 공에 나올 수 있는 건
7의 약수 뭐 있어? 1도 되고 7도 되나? 그지? 7도 되는 거잖아. 자기 자신도 약수니까. 그지?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그럼 6을 꺼냈어.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나? 그지? 두 번째 공이. 그지? 그럼 첫 번째 공이 5면 1하고 5밖에 없나?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이 4면 1, 2, 4인가?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이 3이면 1, 3도 되나? 그지? 근데 6도 된다.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두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수가 다른 공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꼭 1번의 약수가 2번일 필요는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약수가 여기 있어도 돼. 쉽게 말하면 이거의 배수여도 된다고. 그지? 근데 왜 다른 건 생각 안 했냐? 4의 배수부터 일단 8이니까 이제 없지. 그지? 무슨 말인지 하나?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3, 6을 꺼내도 가능하다고. 왜? 3은 6의 약수니까. 그지? 쌤, 그럼 그 경우는 여기서 세준 거 아닌가요? 다른 거지. 왜? 첫 번째 꺼낸 공과 두 번째 꺼낸 공이 다르니까. 얘는 첫 번째가 6이고 두 번째가 3인 거고, 얘는 첫 번째가 3이고 두 번째가 6인 거니까 다른 경우야. 그치? 이해 가는 거지? 그 다음, 첫 번째 꺼낸 공이 2면 1, 2 약수 되지만 4도 되고 6도 된다는 거지. 배수여서. 그 다음 1이면 뭐야? 다 되네. 그치? 그럼 1, 2, 3, 4, 7까지. 그래서 몇 개인지 세주면 얼마냐? 2개, 4개, 2개, 3개, 3개, 4개, 7개니까 더하면 6, 더하면 8, 더하면 11, 더하면 24, 아이 미친놈, 14, 더하면 25인 거네. 그치? 근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내가 첫 번째 공 꺼내서 7가지. 근데 공을 하나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 공 꺼낸 것도 7가지. 얼마? 49면 29 이렇게 풀면 되겠다. 다음 2번. 다음 보면 어느 회사에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직원들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A 사원은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고 B 사원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다. 두 사원이 모두 여행 가는 날을 임의로 정한다고 할 때 여행 날짜가 1일 이상 겹치게 될 확률. 그럼 보자. 8월 1, 2, 3, 3, 4, 7. 그 다음에 A 사원은 2박 3일 동안 가야 돼. 3일 동안. 쉽게 말하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3일 동안. 그 다음에 B 사원은 4일 동안 가야 되니까 뭐 요런 느낌. 그치? 뭐 이런 느낌? 그치? 이런 느낌. 근데 얘네들이 뭐 해야 된다고? 날짜가 하루 이상 겹쳐야 된다며. 근데 생각을 해보자. 날짜가 하루 이상 겹쳐야 되는데 하루 겹쳐도 되고 이틀 겹쳐도 되고 3일 겹쳐도 되고 4일 겹쳐도 되는 거잖아. 3일까지밖에 안 겹치겠구나. 얘는 2박 3일이니까. 그치? 근데 그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안 겹치는 경우를 빼주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 그치? 그럼 어차피 전체 확률, 아니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일단 A가 놀러 갈 수 있는 경우는 요렇게 1일부터 출발하는 거, 2일부터 출발하는 거, 3일부터 출발하는 거, 4일부터 출발하는 거, 5일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A가 놀러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그지? B가 놀러 갈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돼? 1, 2, 3, 4, 2, 3, 4, 5, 3, 4, 5, 6, 4, 5, 6, 7이니까 총 B는 4가지야.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인 거냐면 20가지 중에 나는 얘네들이 하나도 안 겹치는 경우를 구하고 싶어. 그치? 그럼 전체 1에서 그걸 빼줄 거라고. 그럼 하루라도 겹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하나도 안 겹치는 경우는 얘가 총 7일이기 때문에 얘가 3일이고 얘가 4일이면 안 겹치려면 딱 2가지야. 이쪽 3일, 이쪽 4일 가거나 이쪽 4일, 이쪽 3일 가거나 그거 말고는 안 겹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그거 2가지 경우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네. 이게 얼마야? 10분의 1이니까 빼니까 얼마야? 10분의 9 확률로 적어도 하루는 겹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풀어주면 된다. 다음 3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이 양 끝에 서거나 이웃하여 서게 될 확률. 양 끝에 서거나 이웃하게 서게 될 확률이네. 여학생이 양 끝에 서거나 이웃하게 될. 그럼 2가지 경우를 구해보자. 첫 번째, 양 끝에 서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5명을 일렬로 먼저 줄 세우는 경우가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가? 맞아? 그 중에 여학생이 양 끝에 서려면 어떻게 하면 돼?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니까
여학생을 먼저 양 끝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첫 번째 여기 여학생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두 번째 여기 여학생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다 이제 남학생 3명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1 안 쓸게.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얼마? 10분의 1 확률이야. 여학생이 양 끝에 쓸 확률이 일단 10분의 1이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이 이웃하게 서야 되는 거지, 이번에. 그럼 뭐 할 거야, 여학생을? 묶어야지. 여학생이 이렇게 있을 때 여학생 2명을 묶었다고 해봐. 여학생 2명 묶으면 남학생 3명 있는 거잖아. 그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치? 그 다음 여학생 2명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이거지. 나 아까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인 거 다 알잖아. 그래서 얘랑 약분하니까 여기 5 하나 남고 5분의 2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을 그냥 더하면 되나? 혹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여학생이 양 끝에 쓰면서 서로 이웃할 경우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복돼서 세준 게 있냐 이거야. 말이 되나? 여학생이 어떻게 양 끝에 섰는데 어떻게 이웃해? 불가능하죠, 맞죠? 겹치는 건 없을 거고 얘네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니까 얘가 10분의 4야. 더하면 얼마? 10분의 5니까 얼마? 2분의 1의 확률이다. 보시면 되는 거지. 다음 4번. 세 개의 오지선다형 문제의 임의로 답을 적을 때 두 문제만 맞출 확률. 단 오지선다형 문제는 정답은 각각 한 개씩이다. 두 문제만 맞춰야 돼. 두 문제만 맞춘다.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개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거기서 두 문제 맞춰야 되지. 그럼 5개 중에 맞힐 두 문제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첫 번째 맞출 문제를 골라보자. 나 첫 번째 맞추고 싶은 문제 몇 번 문제 고민하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그럼 끝났나? 왜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을까? (2분의 1) 해줘야지. 왜? 나는 4번과 5번을 맞힐 거야랑 나는 5번과 4번을 맞힐 거야랑 어때?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뭐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몇 가지야 일단? 10가지. 그치? 일단 문제 골랐어? 그럼 나 이제 얘하고 얘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맞추고 두 문제는 틀려야 되는 거네. 세 문제는 틀려야 되는 거네. 정답 한 개씩. 3개의 오지선다형 문제 잘못 얘기했네. 그치? 오지선다라서 5개인 줄 알았나 봐. 3개의 문제네. 3개의 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춰야 되는 거네. 그 말은 한 문제만 틀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치? 다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 이게 맞춘다 틀리다. 그럼 내가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1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맞춘다라는 걸 1번 맞추고 2번도 맞추고 3번 틀릴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1번 맞추고 2번 틀리고 3번 맞출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1번 틀리고 2번 맞추고 3번 맞출 수도 있겠네. 이거 말고 없겠네. 그지? 그럼 해보자. 다시. 그럼 이어서 첫 번째 경우, 요 경우부터 볼게. 1번은 맞춰야 돼. 1번 맞힐 경우, 1번 맞힐 확률은 얼마야? 맞힐 확률. 5분의 1인 거죠, 5분의 1. 그지? 2번 맞출 확률은 얼마야? 그것도 5분의 1이지. 그럼 3번은 못 맞출 확률 얼마야? 5분의 4. 얼마야 얘는? 5, 25, 125분의 4. 그지? 이게 3번만 틀릴 확률. 근데 2번만 틀릴 수 있잖아. 그럼 2번도 해보자. 1번 맞출 확률 얼마? 5분의 2번 못 맞출 확률 5분의 4. 3번 맞출 확률 얼마? 5분의 어차피 얘도 얼마? 이거. 그치? 그럼 요걸 몇 번 있어? 3개 있는 거잖아. 근데 이 3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지. 왜? 3번을 틀리거나 2번을 틀리거나 1번을 틀리거나는 다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이걸 3번 더하니까 어차피 그 말은 이거 곱하기 3이지? 얼마야? 125분의 10이다.